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30년 정도 가까이 이쪽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여전히 일은 많고 공부할 내용도 많고 뭐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바쁜 이유가 아마도 젊은 분들이 또 뭐 신세대들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과 드라이버 프로그래밍의 어떤 난이도를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프로그래밍을 쭉 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도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어렵다? 이건 좀 핑계가 아닌가 싶고요.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런 의미로 또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를 제가 또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어서 좀 많은 분들이 이쪽 드라이버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원관리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배운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럴싸한 소스 코드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소스를 충분하게 여러분들 걸로 소화할 수 있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윈도우에 사용되는 전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이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집중해서 여러 번 보시고 여러 번 동영상도 보시고 예제도 보시고 반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꼭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정책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드라이버가 보다 더 세련된 그런 드라이버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 69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오늘은 69번 시간이죠. 윈도우 드라이버와 전원관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소스 코드를 하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그 소스 코드의 가장 핵심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바이스 파워 폴러시 매니저.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계속 배웠던 내용이죠. 결국 우리 드라이버가 보통은 디바이스 파워 폴러시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즉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디바이스 파워 폴러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어떠한 코드의 골격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배워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의 예제로서 아이들 시간이라는 걸 적용을 해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어플리케이션과 드라이버가 통신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럴 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현재 우리의 디바이스 스택을 전원 상태를 좀 낮은 상태로 전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원 관리를 위해서 낮은 상태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성할 코드와 관련된 이제 설명을 기본적으로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보죠. 자, 보시면은 시스템 전원 관리자라는 게 있었죠. 그죠? 이거 어떻게 되지? 포인트 옵션. 펜. 자, 보시면은 시스템 전원 관리자. 시스템 PPM이라고 제가 불렀어요. 시스템 PPM이 디바이스 PPM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윈도우는 우리에게 어떤 여러가지 어떤 전원 상태에 대한 전환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자면 시스템 풀파워, 그죠? 풀파워, 그 다음에 슬립이라든지 하이버네이션 이와 같은 어떤 시스템 파워 상태에 대한 변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면 그에 맞춰서 우리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우리가 속해 있는 디바이스 스택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 파워 상태로 이것을 전환해 가지고 적용시켜주는 그 역할을 드라이버가 하게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기본 골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코드를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5초라는 시간을 제가 설정을 했는데, 이거는 저는 5초를 희망하지만 실제로 적용을 하니까 조금씩 오차가 있더라고요. 가상머신에서는 5초가 어쩔 때는 10초가 되기도 하고 심할 때는 15초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는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외부에 있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는 유휴 상태, 즉 아이들 상태로 간주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디바이스, 즉 디바이스 스택의 전원 상태를 보다 더 낮은 상태인 D3 상태 또는 D2 상태로 전환시키는 코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아이들 상태에 있는 디바이스 스택의 현재 상태가 다시 D0 상태로 전환이 될 필요도 있겠죠. 뭐 예컨대 어플리케이션이 갑자기 접속을 시도했다든지,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시도하게 되면 다시 유효 상태를 풀고 D0 상태로 디바이스의 상태를 올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내용의 코드는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코드의 양은 조금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오늘 보시게 될 소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계시면 소스를 보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파워 IRP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전체적인 전달 과정인데, 한번 숫자를 따라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먼저 시스템 파워 폴리시 매니저가 어떤 특정 IRP를 파워 상태를 변경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매니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뭔가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번 요청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0 request power IRP 라고 되어 있죠. P0 request power IRP. 그러니까 파워 IRP에 대한 요청을 하는구나. 자, 검정색으로 지금 제가 색깔을 칠해놨죠. 검정색. 시스템 파워 IRP라는 뜻입니다. 시스템이 보내는 IRP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 시스템 파워 상태로 바꾸고 싶다 요청을 보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그 요청을 받아서 드라이버가 지금 3개가 지금 어우러져 있는데, 이 중에서 필터 드라이버는 그냥 임의의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우리 드라이버가 아닌 뭔지 모르지만 그냥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 펑션 드라이버가 우리의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디바이스 파워 폴리시 매니저 역할을 하는 드라이버가 바로 펑션 드라이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결국 필터 드라이버로부터 다시 이 IRP를 받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스킵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필터 드라이버가 여기에 개입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 파워 IRP를 그대로 그냥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받은 시스템 파워 IRP를 일단 아래로 보내줘야 됩니다. 아래로. 자, 아래로 보내서 버스 드라이버 외에 또 필터 드라이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네들에게도 어차피 전송을 해줍니다. 그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보내줘야 되는 거죠. 시스템 파워 폴리시 매니저로부터 내려오는 IRP를 일단 밑으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complete request입니다. 그러니까 그 IRP가 밑에서 성공적으로 수용했다라는 메시지가 올라오면, 그러면 드디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5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4번까지는 시스템 파워 IRP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었죠. 자, 윈도우 시스템 파워 폴리시 매니저가 보내주는 IRP를 받아서 펑션 드라이버는 그것을 버스 드라이버에게 보냈죠.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디바이스 파워 상태에 대한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P0 request power IRP 함수를 쓰고 있죠. 자, 누가 쓰고 있습니까? 펑션 드라이버가 쓰고 있죠. 이거 우리가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디바이스 파워 스테이트를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다오 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가 이걸 받아서 다시 또 필터 드라이버에게 보내줍니다. 순서는 맨 위로 먼저 IRP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IRP 5번과 1번은 큰 차이가 있죠. 1번은 시스템 파워 IRP고 5번은 디바이스 파워 IRP가 되겠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 파워 IRP를 받은 필터 드라이버는 다시 또 스킵을 해서 우리에게 내려보내게 됩니다. 아, 펑션 드라이버는 결국 IRP를 두 가지 종류를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받는 거는 시스템 파워 IRP. 그리고 펑션 드라이버의 의지에 의해서 5번, 즉 P0 request power IRP를 함수를 부름으로 인해서 자신이 다시 한번 또 IRP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디바이스 파워 IRP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6번 디바이스 파워 IRP를 받았으면 이제 이것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이때 드디어 전원 상태가 딱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 절전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 파워 상태로 현재 디바이스의 상태를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7번에 대한 디바이스 파워 IRP가 무사히 끝났다. 8번 무사히 끝났다라고 보고가 올라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디바이스 파워 IRP에 대한 이제 사용은 목적은 다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마지막으로 9번. 자, 이 9번이 뭘까요? 네, 아까 1번을 통해서 받았던 시스템 파워 IRP의 흐름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까지 내려갔죠. 자, 4번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시스템 파워 IRP를 이제 누구에게? 윈도우즈 시스템 파워 폴리시 매니저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시스템 파워 IRP를 잡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번 컴플리트를 통해서 시스템 파워 IRP를 완료를 시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그림을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이 전체적인 흐름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펑션 드라이버는 내 의지에 의해서 5번과 같은 함수를 쓰게 되면 언제든지 전체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디바이스 파워 IRP를 받아서 핸들링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스템 파워 상태에 대한 변경과 디바이스 파워 상태에 대한 변경을 비슷한 맥락으로 이번에는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먼저 시스템 파워 폴리시 매니저가 파워 매니저를 통해서 IRP를 보내줍니다. 디바이스 태그로. 그게 앞에서 보셨던 1번이 되겠죠. 1번. 자, 그것이 바로 IRP 메이저 파워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시스템 파워 IRP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받은 드라이버는 IRP를 아래쪽 드라이버에게 보낸다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 드라이버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받은 IRP를 밑으로 보냈고, 자, 그러면 시스템 파워 IRP가 누구에게 도착을 했습니까? 디바이스 파워 폴리시 오너에게 갔죠. 폴리시 매니저나 오너나 뭐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파워 폴리시 오너, 파워 폴리시 매니저가 받았어요. 자, 이게 보시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 1번이면 여기 2번. 자, 디바이스 파워 폴리시 매니저가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밑으로 먼저 보냈죠. 그게 바로 3번. 여기가 3번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먼저 보내서 그 시스템 파워 IRP가 무사히 끝나고 나서 여기서 컴플리트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컴플리트가 되면 컴플리션 루틴이 이렇게 호출이 되죠. 그렇죠? 요게 이제 몇 번이냐면 여기서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4번.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컴플리션 루틴이 이제 호출될 때까지 1번, 2번, 3번, 4번의 과정을 거쳐서 먼저 시스템 파워 IRP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 파워 IRP를 완료를 시키기는 좀 어렵죠. 아직은 완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완료했다는 얘기는 대응되는 디바이스 파워 상태로 바뀌어야지만 완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IRP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시스템 파워 IRP를 완료를 시키죠. 자, 이 완료시키는 코드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중간에 이게 나옵니다. 어때요? 디바이스 파워 IRP를 어디로? 디바이스 파워 스테이트를 변경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흐름이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쭉 이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순서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여기 첫 번째, 이 부분이 다음 장에 이어집니다. 자, 볼게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디바이스 파워 스테이트를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디바이스 파워 폴리시 오너, 즉 파워 폴리시 오너니까 우리가 되겠죠. 파워 폴리시 매니저가 이 함수를 통해서 IRP를 요청을 합니다. 자, 이것이 그림상으로 보면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번이 되겠고요. 그럼 파워 폴리시 매니저에 의한 요청을 받은 파워 프레임워크가 다시 IRP를 밑으로
보내게 되는데 누구한테 먼저 보냅니까? 자, 펑션 필터 드라이버에게 보내고 있죠. 이것이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5번이죠. 5번. 그럼 필터 드라이버가 이것을 다시 펑션 드라이버에게 보내겠죠. 6번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5번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펑션 드라이버에게 보내주는 곳이 6번이 되겠습니다. 펑션 드라이버는 이 IRP를 받아서 이제 디바이스 파워 IRP이기 때문에 밑으로 보내죠. 밑으로 보내서 버스가 이것을 수용하게 만들고 이것이 그림상으로 보면 7번이 되겠고 그래서 8번은 그거 완료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버스에게 보내는 게 7번이라면 여기서 컴플리션이 돼가지고 올라오죠. 그래서 펑션 드라이버의 컴플리션 루틴 얘가 호출될 때 이게 8번이 되겠습니다. 8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게 8번이 되어서 이 컴플리션 루틴이 펑션 드라이버니까 여기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또 저는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 두 가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작업을 하시든 여기서 작업을 하시든 자, 콜백 루틴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함수 자체가 콜백 루틴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얘가 호출이 되는 거 그걸 기다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8번이 되는 거고 마지막 9번은 바로 앞장에서 보셨던 이것이 이제 끝나면 여기가 9번이 되는 거죠. 9번 작업을 하고 쭉 내려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9번이 되겠죠. 9번이. 자, 이것이 바로 앞에 보실 때 이 그림을 이제 각각 과정을 하나 단계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본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이번에는 이제 샘플 소스를 잠깐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디버거를 통해서 한번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샘플 소스는 인터넷 사이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해서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드렸어요.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는 드라이버입니다. 어플리케이션부터 우리가 코드를 잠깐 보자면 어플리케이션 코드의 메인을 보면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예제, 바로 전전에 배웠던 예제에 사용했던 흐름이니까 큰 어려움이 없으시죠? 자, 우리 디바이스 태그의 이름을 구해서 접근하고 싶은 심볼릭 이름을 구한 다음에 그 이름을 가지고 크리에이트를 했습니다. 그죠? 크리에이트 파일, 접근이 시도했죠? 자, 접근이 시도되면 금방 다시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지 박스를 딱 찍었어요. 뭐 웨이트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기다리겠다 이런 뜻이니까. 아, 그러면 이 말은 이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면 열기를 하고 바로 또 닫기를 하는 뭐 그런 예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접속을 시도해 보겠다 이런 그런 의도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접속을 시도해 보겠다. 자, 이번에는 드라이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코드가 조금 양이 많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ample.c 소스에 자, 제가 웬만하면 주석 처리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누락된 설명이 있으면 소스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라이버 엔트리에서 추가된 부분을 보면 드라이버 엔트리는 자, create 파일과 close handle이라는 API 함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메이저 펑션의 IRP 디스패치 루틴을 등록을 시켰죠. 그래서 create와 close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파워 쪽 관련돼서 들어가 있죠. 네, 파워 디스패치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add device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add device도 봐야 되겠죠. 자, add device로 들어가서 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서 먼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75번째 라인이네요. 자,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그런 변수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스템 파워의 현재 상태와 디바이스 파워의 현재 상태를 일단 정의를 합니다. 시스템 파워는 처음의 상태가 워킹 상태다 라고 적어 놓고 디바이스 파워 상태는 D0 상태다. 처음엔 D0 그러니까 전원이 충분히 공급이 된 상태죠. 처음에 장치가 올라갔을 때는 그래서 이런 상태다 라고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워 매니저에게 현재 우리 디바이스 스택의 파워 상태를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보고하는 방법이 바로 P0 set power state라는 함수입니다. P0 set power state. 그래서 여기에는 디바이스 파워 상태를 보고하려고 한다. 현재 파워 상태는 바로 파워 디바이스 제로 상태다 라고 파워 매니저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add device에서 추가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로 평상시에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PMP가 되겠습니다. 자, PMP 쪽에 처리되는 곳 중에서 자, PMP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초반에 기억나세요? PMP 쪽 IRP의 마이너 펑션 중에서 초반에 보셔야 될 거 마이너 스타트 디바이스죠. 자, 마이너 스타트 디바이스, 즉 이게 바로 처음에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추가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아이들이라는 시간을 적용시켜 볼 건데, 어떤 시간 동안에 어플리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이 없을 때 우리는 파워 디바이스 D3 상태로 진입을 해달라는 명령을 프레임워크에게 우리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와 같이 쓴다는 거죠. 자, 보시면 P0 register device for idle detection 이라는 함수와 함께, 자, 여기에 두 가지 시간을 준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쓰는 전원, 즉 벽면 교류 전원을 쓰고 있을 때의 아이들 타임과 배터리 전원을 쓰고 있을 때 아이들 타임을 각각 지정을 합니다. 저는 이 값을 5초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5초가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한참 늦어지기도 하고 조금 늦어지기도 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셔야 되고요. 어쨌든 5초라는 시간 동안에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면, 어플리케이션과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면, 그러면 이 현재 시스템을 아이들 상태로 가겠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렇게 아이들의 시간에 대해서 등록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파워 관리자가 평상시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겠죠. 우리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향해서 어떤 종류의 IRP도 내려오지 않고 있는지. 자, 그러면 파워 매니저 입장에서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제 점점 시간을 줄이고 있겠죠. 5초라는 시간을 줬으면 4초, 3초, 2초 이렇게 줄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워 관리자가 알아서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시 이제 이 아이들 타임을 원래대로 리셋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을 바로 어플리케이션의 드라이버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5초, 4초, 3초, 2초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 우리 드라이버에 접속을 시도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은 전원 상태를 바꾸면 안 돼. 여전히 파워 디바이스 D0 상태로 가 있어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라이버 개발자 입장에서. 그러면 5초, 4초, 3초 이렇게 시간이 줄고 있을 때 아까 보셨던 어플리케이션, 즉 콜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이 이와 같이 크리에이트 파일을 딱 시도했다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전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때 전원을 다시 D0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시간은 지금 타임아웃이 쭉쭉쭉쭉 줄고 있을 테니까, 자, 이럴 때 갑자기 create 명령이 오게 되면, 자, 보세요. create 명령이 왔을 때 현재 만약에 상태가 D0가 아니라면, 자, 지금 D0 상태죠. 아직까지는 D0 상태죠.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내려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시간을 다시 리셋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리셋을 해주게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다시 또 5초가 된다는 거죠. 5초. 그러니까 지금부터 5초가 되어서 이 이후에 특별히 외부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이 접속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간을 또 다시 리셋할 만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리셋하지 못하니까 5초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파워 명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어떤 파워 명령이 내려오죠? 우리 앞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 명령을 우리는 D3 파워 디바이스 D3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탁을 했었잖아요. 이걸로 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자, 꼭 기억하실 거는 이 명령이 내려온다는 것이지 디바이스가 자라서 자동으로 D3 상태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우리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 명령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파워 디바이스 D3 명령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5초, 4초, 3초 시간은 쭉쭉 줄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플리케이션이 크리에이트를 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크리에이트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다시 아이들 시간이 리셋이 되어 버렸죠. 그럼 다시 또 5초. 그 뒤로 또 외부에서 접속을 안 하고 있으면 또 4초, 3초, 2초 또 줄이겠죠. 그러다가 1초가 딱 지났어요. 딱 0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띡 타임아웃이 발생이 됐죠. 자, 그러면 어떤 명령? 파워 명령이 드디어 우리 드라이버에게 전달이 되는데, 자, 파워 명령이 전달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파워 쪽 처리기가 되겠습니다.
파워 쪽 처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양이 조금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근데 이제 천천히 보시면 논리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작성해 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 자, 파워 명령이 들어왔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자, 네 가지를 보게 돼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파워 명령은 set power입니다. 즉 특정 전원 상태로 들어가라 라는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때 set power 명령이 들어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시스템 파워일 수도 있고 디바이스 파워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파워 상태로 들어가라 라는 뜻일 때는 여기서 일을 처리하고, 디바이스 파워 상태로 들어가라 할 때는 여기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로 올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들 타임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 타임이 딱 됐을 때 내려온 파워 명령이 무슨 파워라고 그랬습니까? 디바이스 파워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1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 장치에 대해서 디바이스 파워를 조종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윈도우 시스템이 슬립 상태로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1위로 오겠죠. 시스템 파워 상태로 간주해서 1위로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위로 왔을 때는 앞에서 배우셨던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림대로 순서대로 흐름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구체한 설명을 더 이상 여기서는 하지 않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패치 시스템 파워 IP로 가든 또는 뭐 디스패치 디바이스 파워 IP로 가든 간에,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는 뭐냐면 제가 어떻게 코드를 작성했냐면 1위로 가든 1위로 가든 최종적으로 자, 맨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시면 제가 함수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Power Change Notification Route이에요. Power Change Notification Routine. 자, 이게 156번 라인에 있습니다. 자, 이 함수가 호출이 돼요. 자, 이 함수는 어떻게 호출이 되냐면 시스템의 파워 정책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D0에서 D3로 가거나 D3에서 D0로 가거나 D0에서 D2로 가거나 D2에서 다시 D0로 돌아오거나, 이렇게 시스템 파워 시스템이 내리는 어떤 파워 정책이 바뀔 때마다, 시스템이 내리는 파워 정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스템이 내리는 디바이스 파워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디바이스 파워 정책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드라이버의 파워 체인지 노티피케이션 루틴이라는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 소스 코드를 그냥 그대로 심어서 사용하시면서 이 함수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위에 있죠? 130번째 라인.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제어가 올 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곳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맞게 되면 로우한 파워 상태에서 하이한 파워 상태로, 그러니까 D3에서 D0로 돌아갈 때는 이곳을 타게 되는 거고, D0에서 D3로 떨어질 때, 즉 높은 파워에서 낮은 파워로 떨어질 때는 이곳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여기서 뭔가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코드를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쯤에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파워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호출 받을 수 있는 어떤 흐름, 코드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어떤 이제 작업을 하시면 파워가 변경될 때마다 해야 될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결국 제가 작성한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하자면 제가 작성한 프레임워크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흐름을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코드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순서는 시스템 파워 IP를 먼저 쫓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게 될 디바이스 파워 IP는 다시 또 여기 쫓아가시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쫓아가시면서 소스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버거를 이용해서 한번 브레이크포인트 걸면서 동작하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스가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디버거를 통해서 다시 제가 브레이크포인트를 걸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머신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상머신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가상머신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과 드라이버를 모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드라이버는 그냥 레가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드라이버는 레가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요게 아니죠? 파워 쪽이죠? 네. 파워 샘플 소스에
요 디바이스 아이디를 그냥 이렇게 임의로 줬어요. 파워 샘플 디바이스 아이디. 그쵸? 레고였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USB나 PCI 장치다 그러면 그 장치에 맞는 아이디로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저는 레가시로 그냥 설치를 하겠습니다. 파워 샘플 디바이스 아이디로. 자, 한번 드라이버 설치를 해볼 텐데요. 자, 레가시로 설치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하기 위해서 장치 관리자죠? 장치 관리자에 요거 선택을 하고 액션에 add 레가시 하드웨어를 넣습니다. add. 그 다음 next. 그 다음에 여기서 디스크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job 파워 샘플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설치를 하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윈디버거죠? 윈디버거 상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건데요. 자, 어디다 걸 거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저는 지금 변경된 코드, 관련된 코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PMP 쪽에 디스패치 루틴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MP 쪽에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그 다음에 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설치가 됐습니다. 자, 딱 멈췄죠. 자, 디버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으로 제가 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가 끄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스타트 디바이스의 아이들 포인터 체크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도 브레이크 포인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디바이스, 그리고 고 한번 해보죠. 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줄씩 트레이스. 자, 아이들 포인터를 구해오는 부분이 나왔죠? 자, 아이들 포인터. 아이들 디텍션을 해서 아이들 작업을 시작을 하겠다. 자, 그럼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변수를 보도록 할까요? 디바이스 익스텐션의 아이들 포인터는 과연 제대로 값이 왔을까? 자, 보시면 디바이스 익스텐션의 아이들 포인터 어떻습니까? 값이 올라왔죠? 자, 지금부터 이제 타임아웃이 계산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때부터 이제 고를 하게 되면 제가 지정한 시간이 5초거든요. 5초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파워 명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파워 디스패치라고 하는 함수를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고! 자, 5초입니다. 자, 설치했죠? 자, 장치가 무사히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워 디바이스라고 보이죠? 자,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 작업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5초 동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